라니아의 섹스 테라피. 우리는 그래요. 그까지 섹스 없어도 산다고. 그런데 그 별거 아니라고 치부했던 섹스를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하게 된다고 하는 거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세라피스트 라니아입니다. 제가 세라피 코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섹스 스킬에 대한 교육보다는 사실 상담 부분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상담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민하는 다양한 문제들 있잖아요. 사랑, 결혼, 이혼, 연애, 행복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는데, 그래서 제 채널 안에서도 이런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라니아의 세라피 다이어리를 해볼까 해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남성이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랑 자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첫 주제 치고는 좀 생각할 게 많죠. 이런 남성의 심리를 대변하는 첫 번째 이유가 쿨리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1920년대 미국의 30대 대통령인 켈빈 쿨리지와 영부인이 양계장에서 나는 대화에서 유래된 용어예요. 수탉이 매일 수십 번이라도 자신의 의무를 행하는 것은 매번 다른 남탓과 하기에 가능하다는 것으로, 즉 여러 명의 섹스 파트너가 남성의 성욕을 자극하는 효과를 준다는 뜻이에요. 유명한 성학자인 킨제이에 의하면 남성은 만일 아무런 사회적 제한이 없다고 하면 평생에 걸쳐서 섹스 파트너 선정에 난원적일 것이라는데 의문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남성의 성욕을 자극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 새로운 만한 게 없다는 거죠.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남성이 새로운 상대를 통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최대한 많이 남기려는 종족 번식이 있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것이 본능적인 거라고 해도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닥 반가운 소리는 아닐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지루함인 것 같아요. 섹스에 있어서 지루함은 암 선고와 같거든요. 정말 치명적인 문제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섹스만큼 권태로운 건 없거든요. 우리가 같은 반찬으로 식사를 3번만 해도 그 음식이 물려서 먹기가 싫은데,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섹스, 생각만 해도 지루하지 않으세요? 변함없는 섹스를 편하고 안정감 있게 여길 수도 있지만, 어떠한 스릴도 기대할 수 없는 섹스에서 성욕이 솟구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겠죠? 그렇다면 더 이상 새로울 수 없는 한 명의 파트너와 계속 평생 동안 섹스를 해야 된다는 것은 남성한테는 저주일까요? 이 새로움이라는 것을 대체할 만한 성의 원동력은 과연 없는 걸까요? 우리는 사랑은 하나라고 믿고 싶어 해요. 사랑이 하나이듯이 섹스도 하나이길 원하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 그 한 사람하고만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우리의 믿음과 의지를 배반하고 스스로를 실망시키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서로의 몸을 원치 않게 되는 비극이 이미 예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외일 수 있을 거라고 아니란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남녀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만큼 신선하고 강한 자극이 있을까요? 우리의 그 본성을 이길 만큼 결혼의 철옹성이 단단하십니까? 그 거리에 넘쳐나는 수많은 단란주정과 유흥업소들이 단지 기혼자들이 아닌 미혼자들만을 위한 놀이터일까요? 우리는 그래요. 그까지 섹스 없어도 산다고. 그런데 그 별거 아니라고 치부했던 섹스를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하게 된다고 하는 거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외도는 결혼을 파국으로 만들 수밖에 없죠. 그렇게 10년, 20년 유지해온 결혼 생활을 하룻밤의 섹스나 유흥으로 파국을 맞이할 수 있는데도 그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원하기 때문이에요. 새로움, 자극, 호기심, 열정, 설레임, 다양성 등. 쇼펜하우의 말처럼 인간은
무엇을 할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지만 무엇을 원할지는 선택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이런 설레임과 다양성과 새로움은 바로 익숙함과 건태로움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죠. 도덕적 잣대와 종교적 신념과 법률적 처벌, 가족에 대한 책임으로도 그 욕망을 잠재우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이혼의 이유가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파트너의 외도나 성적인 문제가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사실이죠. 사회가 이미 옳다고 정한 규율과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며 결국 우리가 하는 선택은 배우자한테 들키지 않고 외도를 하거나 아니면 포르노를 보면서 자위를 하거나 섹스 자체를 포기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해결책이 있으세요? 소중한 배우자를 위선으로 대해야 되는 외도나 혼자만의 성욕 해결에 급급한 자위나 섹스라는 삶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이 세 가지 어떤 것도 아마 선택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꿈꾸고 바라는 욕망을 정면으로 응시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용기 내서 솔직하게 배우자와 대화해보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강요된 성적 정절만이 숭고한 사랑의 징표일까요? 자유로운 성의 표현과 인정이 질투와 증오만 남기고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까요? 결혼 후 함께 해야 되는 시간은 예전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평균 연령만 따지더라도 좋게 5, 60년은 될 것 같아요. 인생의 반이 넘는 그 시간을 오직 단 한 사람과 모든 걸 함께 해야 해요. 20대, 30대 때 섹스와 40대, 50대, 60대 섹스는 달라야 하거든요. 그 다름이 곧 새로움이 돼야 섹스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루함의 반대는 새로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전보다 더 자극적이고 환상적이고 독창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배워야 되겠죠? 몸이 저절로 느끼던 것을 이제는 탐색하고 노력을 해서 이루어내야 돼요. 우리가 저절로 되던 것과 내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소중할까요? 공짜로 주어진 것과 노력을 통한 결실 중에 어떤 것이 더 소중할까요? 만약 하룻밤에 새로움만 추구한다고 하면 어느 순간 그 새로움조차 뻔해지고 더 공허해지지 않을까요? 교감이 없는 섹스는 급하게 끼니만 때우기 위해서 허겁지겁 먹는 식사와 다를 게 없을 거예요. 몸이 변한다는 것은 몸이 새로워진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 새로움의 단계를 함께 하고 서로를 깨어나가는 여정이 곧 섹스의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고, 그런 여정을 함께 해 나가는 파트너가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런 상대가 소중하면 우리의 태도는 바뀌게 되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시들어가는 나무를 보면서 비가 오지 않는 탓을 하고 잡초가 많은 것을 탓하고 영양분이 없는 것을 탓하기만 한다면 나무는 시들어 죽고 말 거예요. 멀리서라도 물을 길어와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거름을 준다면 그 나무는 다시 생명력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은 변하고 섹스도 변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그 변화가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탄생이 될 수도 있고, 그 선택은 각자의 몫이겠죠? 우리가 섹스를 잘 즐기기 위해서 몸으로 준비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제가 코칭하면서도 항상 늘 강조하고, 이거는 평생 우리가 밥을 먹듯이 계속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고 늘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오르가즘은 벼락처럼 밖에서 팍 꽂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거잖아요.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엉덩이에 깊게 뿌리를 내린 느티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그 뿌리 위로 단단한 기둥처럼 목을 바로 세워주세요. 손을 이렇게 구부린 상태로